2022년 3월 9일 나와 우리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한 날이었죠. 0.8% 초박빙의 승부. 웬만한 스포츠 경기보다 흥미진진했던 개표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뜨거운 선거 열기 속 우리는 수많은 공약들과 마주했고 또 많은 기대를 품었는데요. 우리 지역에 관한 공약들, 여러분들은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어쩌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지역 공약. 시시콜콜 택시가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드립니다. 어디든 누구든 부르면 달려갑니다. 시시콜콜 택시! 어제였죠. 초접전, 초박빙 끝에 대한민국의 미래 5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 너무 피곤하거든요. 영석 씨 어제 어떻게 보셨어요? 너무 피곤하거든요 라는 말에 공감을 합니다. 눈이 정말 벌게졌다라는 말이 맞아요. 어제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3월 10일입니다. 이게 3월 9일 선거를 하고 새벽까지 개표 방송을 아마 우리 국민들과 함께 저희도 다 같이 지켜보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데 라는 마음에 오늘 저희가 급하게도 다 이렇게 모였거든요. 네. 저는 좀 눈이 좀 뻘겋게 봤고요. 아침까지도 고민을 했어요. 파란 셔츠를 입을까 빨간 셔츠를 입을까 하다가 오늘은 빨간 셔츠구나 해서 입고 나왔는데 상윤 씨는 어떻게 투표했어요? 당연하죠. 저는 사전 투표를 하러 갔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어떤 선택을 제가 해야 될지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만 비밀 투표입니다. 우리나라 하다가 그래서 아무튼 빨간 셔츠를 제가 입고 왔어야 되나 조금 생각이 짧았다는 생각과 함께 오늘 이제 이 대통령이 뽑히긴 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와닿는 이야기를 하려면 과연 우리 지역에는 어떤 공약들을 내걸었으면 그 공약들은 과연 잘 지켜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도 중요하지만요. 사실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 지역에 내가 사는 도시가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 여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경북선거대책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시자 경상북도 도의원이십니다. 박용선 의원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아이고 뭐 웃음이 나시죠? 근데 어떠셨어요? 지금 저희 다들 잠 못 자고 지금 모인 거예요.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5시까지 개표 보고서 들어가서 한 2시간 자고서 나와가지고 지금 인터뷰 준비했으니까 좀 분위기가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 싶어요. 천만다행이죠. 네. 사실 되게 긴장하면서 보셨을 것 같아요. 처음 출구 방송할 때부터 이제 긴장을 했죠. 네. 아주 빡빡하게 밀리고 하니까 전부 다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진짜 지켜봤죠. 사실 우리가 선거일은 하루고 개표도 또 새벽까지 진행이 됐지만 이 하루를 위해서 그 이전에 선거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뛰면서 느꼈던 소외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시민들도 많이 만났을 거고 또 주자들도 만났을 거고 하면서 느꼈던 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당생활을 하면서 4번의 대선을 치러봤는데요. 2012년도 박근혜 대통령 선거 때 가장 치열했다고 저는 느꼈는데 3%. 네. 이번에도 이래 다니면서 보면은 상당히 치열한 걸 느꼈고 그때처럼 더 절박하게 했습니다. 또 우리 경북 도민들이 갈 때마다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정말 거기에서 힘이 났고 이번 승리는 우리 경북 도민들의 승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는 게 우리가 3월 9일 어제 사실은 대한민국이 뜨거웠잖아요. 근데 이제 어쨌든 결과는 나왔고 그 다음이 저는 늘 걱정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지켜졌었던 우리 지역에 하겠다고 약속했었던 공약들 이런 공약들이 그동안의 선거를 지켜보면 뭐 국회의원이 됐던 뭐 시장님이 됐던 혹은 대통령이 됐건 너무 많은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서 지켜지지 또 못해서 상처 입었던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경우 많이 느껴봤죠? 그렇죠. 사실 공약은 약간 공약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해도 많은 분들이 기대와 함께 걱정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럼 이번
지금 20대 대통령으로 공약을 내세웠던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우선 그럼 경주 이야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경주는 역사, 문화, 관광이 좀 지역에 특화된 곳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경주를 역사, 문화, 관광 특례시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어떤 효과를 조금 기대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경주는 경주 자체가 박물관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근데 지금 각종 규제로 인해 가지고 그 개발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환경보건법이 제정된 지가 벌써 3년 정도 지났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규제가 있다 해서 안 내려오는데 그런 특례시를 지정함으로 해가지고 그런 규제를 철폐하고 해가지고 빨리 좀 완공해가지고 경주 어떤 발전에 좀 기여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예산도 투입할 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둔다는 거겠죠. 예. 근데 가능할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이랬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 경주 한 도시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이거에 대한 의구심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 뭐 국회 입법도 되지만은 정부 입법 차원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역사, 문화, 관광 특례시 이야기와 함께 또 미래형 자동차 산업도시로 주목받고 있는 경주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은데 좀 여기에 견인차 역할을 하는 정책들도 있다면서요? 경주가 이제 원래 이제 그 외동 산업단지가 자동차 부품 단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동차가 전기차로 전환되기 때문에 단순화됩니다. 그래서 경주의 어떤 먹거리 산업이었는데 이거를 그냥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또 경주, 영천, 포항이 같이 연계해가지고 어떤 경주는 자동차 부품을 위주로 한 포항은 또 이제 배터리를 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클러스터 한다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또 포항에 이제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 경주도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해가지고 어떤 외국인 기업이라든지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특구도 지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주 하면은 또 이 원전 문제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이 원전에 있어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 중에서 부동산 정책 다음으로 탈원전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원전이 가장 우수합니다. 특히 스마트 원전 APR 1400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세계 표준화 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탈원전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원전 산업 생태계가 파괴됐습니다. 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LNG 발전, 이 원가가 높은 발전으로 가면서 지금 당장 4월 달부터 전기요금 인상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죠? 또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지금 유가 상승이라든지 LNG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또 더 전기요금이 더 인상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또 경북 지역으로만 볼 때는 세수가 급속히 감소됐다. 경주, 울진의 세수가 많이 감소됐고 또 신규 원전 중단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 경제가 피폐화됐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원전 기술이 세계적인데 이것을 살려내고 탈원전을 즉시 중단하고 복원전해야 되고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도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공사 재개를 해가지고 우리 울진하고 경주의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원전 문제는 정말 한때 뜨거웠죠. 네. 원전을 지속적으로 더 지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있던 원전을 없애야 되느냐 살려야 되느냐부터 뜨거웠고, 근데 어느 정도부터는 조금 주제가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이 원전 관련한 연구, 원전과 관련된 이 연구 개발들이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숙제가 또 우리 지역 경주에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이에 따른 공약도 내용이 좀 있었죠. 네, 있었죠. 네. 특히 또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SMR 한 1000배 이상 기존 원전보다 안전하다고 네. 생각할 때 우리나라가 이제 기술 개발도 상당히 많이 돼 있었는데 탈원전하면서 이제 이런 게 전부 다 미국이라든지 프랑스로 다 뺏겼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더 개발해야 되고 또 특히 이제 무리하게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가지고 경주에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피해 보상 차원에서 반드시 다른 산업을 좀 줘야 됩니다. 지금 그 문무대학 과학연구소가 지금 착공이 됐거든요. 네. 그런 부분도 빨리 조기에 준공해가지고 그런 원자력 산업의 어떤 경주가 선봉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저는 반드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해주리라 생각을 합니다. 공약도 했으니까 반드시 지킬 겁니다. 그럼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경주 시민분들은 문화역사관광을 넘어서 산업도시 경주의 또 다른 이면을 기대해도 되겠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예. 네.
자, 근데 이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영덕, 울진, 울릉 등 어촌 소멸 문제가 또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동해안 지역의 어민들을 위한 대선 공약도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네. 어떤 정책들이 있었죠? 먼저 영덕을 보니까 수산 가공 종합단지인데 이제 스마트하게 조성하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네. 소량으로 다품종 소량으로 생산되는 동해안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스마트 생산 그 가공 기술을 가공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산업 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어민들의 소득 증대하고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당선자께서는 반드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울진으로 좀 넘어가 보면 울진은 생각보다 우리 환동해의 발전 연구에 굉장히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들도 많잖아요. 네. 이 부분에서도 하나 있더라고요. 기존 그 연구센터들하고 연계해가지고 이제 심해연구센터를 유치해가지고 네. 그 특화된 사업을 좀 R&D 쪽으로 해서 좀 연계해서 개발을 한다고 그래 공약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우리 지역에는 다양한 또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지만 울릉도는 또 다른 시대 변혁을 또 꿈꾸고 있는 도이기도 합니다. 특히 뭐 공항 문제도 있고 더불어서 또 한 번씩 뭐 파도가 치고 태풍이 불 때에는 또 수해를 입기도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한 이야기도 당선인께서 분명히 하셨더라고요. 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울릉도는 상당히 이제 그 교통 문제가 낙후가 되어 있죠. 네. 지금 이제 큰 배가 들어가고 있지만은 접안하기가 또 어렵습니다. 이제 사동항에 들어가면은 지금 2만 톤급 여객선이 들어가는데 예인선 2대로 접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도동항의 어떤 방파제도 확장해가지고 그런 부분도 그 개선을 해야 되겠고요. 또 말씀대로 공항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25년까지 완공하기로 되어 있는데 또 언제 될지도 모릅니다. 예산이 적기에 투입 안 되면. 그래서 그렇죠. 당선인께 적극적으로 건의해가지고 울릉공항이 빨리 그 개항해가지고 울릉 주민들의 어떤 뭐 의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손실 없게 빨리 추진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의료 서비스도 있지만 네. 넘어서는 관광 자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예산 때문에 늘 몇 년씩 또 표류하기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울릉도를 들어갈 때마다 많이 느낍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어업에 대해서 신경을 쓸 수밖에 없지만 사실 그 안에는 또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농업과 관련한 공약들도 혹시 있었나요? 경북이 농도 경북이었습니다. 네. 그죠? 농업은 또 우리가 안보 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푸드밸리를 추진을 합니다. 푸드밸리는 이제 대개 농업을 많이 하는 지역이 북부지방에 있습니다. 그래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항만이라든지 항공 쪽에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물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북에 이전하는 그 신공항과 연계해가지고 어떤 산업을 육성하려고 합니다. 이제 생산 스마트팜, 그다음에 그 수출 물류단지 지원이라든지 식품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공항도 활성화시키고 또 농민들의 어떤 소득 증대를 위해 가지고 그 물류비 절감 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신공항 쪽에 연계해서 하면은 반드시 경쟁력도 있고 경북이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우리 지역민들이 가장 관심이 많을 포항 지역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포항 시민들의 수건 사업이었죠. 영일만 대교. 지금 12년 넘게 답보 상태였는데 어떻게 좀 진행이 될까요? 이 영일만 대교? 네, 우리 그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면서부터 이제 얘기가 나왔죠.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쭉 흘러왔어요, 그죠? 뭐 예산이 많이 든다 이래가지고 12년 동안 표류가 됐습니다. 성과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 그 윤석열 당선자께서 포항에 반드시 영일만 대교는 하겠다. 또 공약 현수막에도 영일만 대교는 하겠다고 이렇게 걸었습니다. 또 선거 직전에 우리 도당위원장이신 김정재 국회의원께 전화를 해가지고 반드시 영일만 대교는 하겠다. 여러 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반드시 이번 정부 내에서 착공하고 많은 예산이 투입해가지고 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올해 그런 만큼 또 우리 포항 시민들한테도 좀 어떤 혜택이 가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 포항의 국도 대책 우회도로가 지금 영일만 그 항에서 끊겨 있거든요. 네. 그것도 같이 뭐 광안대교처럼 2층으로 구조를 한다든지 해서 아래층은 우리 국도 대책 우회도로로 하고 위층은 고속도로 한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포항 시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우리 그 정치권이 힘을 합쳐가지고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상도 말로 뭐 한다 카드라, 네. 뭐 카드라라는 말은 하도 많이 들었어요. 이 문제도 12년 동안 한다 카드인데 들었거든요. 그 하더라, 야 삽질 하더라, 네. 이제 첫삽 떴더라, 뭐 이런 얘기 이게 언제쯤 들을 수 있어요, 도대체? 이게 지금 우리 경북 공약 중에서는 네. 신공항하고 이게 영일만 대교 두 개가 대표 공약입니다. 아 그래요? 이거 반드시 안 하면은 다음부터 우리가 도민들께 예. 어떻게 또 와서 찍어달라 표달라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지켜봐 주시고 이거 못하면은 다음에 지나에서 표달라 하면은 떨고 싶죠. 강력하게 또 네, 말씀을 그러니까요. 또 반드시라고 또 네, 이야기까지 하셨다고 하니까 이제는 진짜 우리 시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날을 기대를 할게요. 그러니까 물론 네. 뭐 시민들이 네. 다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지어졌으면 좋겠다는 시민도 있고 이게 환경적으로 조금 맞냐라고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뭐 예타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환경적인 부분은 분명히 한 번 더 고려를 또 하긴 하겠죠. 그렇죠. 지금 뭐 우리 토목 기술도 많이 발전됐고 하기 때문에 그 새로운 공법 적용해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아주 하나도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고요. 최소화하면서 우리 포항 시민들 또 도민들이 편리하게끔 해야죠. 네, 이게 우리가 머릿속에만 그리는 청사진이 제발 우리 카메라 속에 담기는 진짜 사진으로 좀 남겨졌으면 좋겠다 생각은 좀 분명히 들어봅니다. 네. 약간 그런 광안대교 같이 멋진 모습으로 뭔가 영일만 대교가 생긴다고 상상을 하면 진짜 약간 관광지처럼 좀 많은 분들이 또 찾아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처음에 계획할 때 이제 중간에 플로팅 섬도 만들기로 그랬죠. 돼 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곳에다가 이제 뭐 리조트를 한다든지 하면은 상당히 관광 자원화 되겠죠. 근데 더불어서 이게 관광 자원으로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겠지만 사실은 산업적으로도 잘만 이용하면 진짜 크거든요. 더불어서 왜 우리가 영일만 항해 복합 물류단지가 있잖아요. 이게 연결을 시키겠다라는 뭐 얘기가 있고 이로 인해서 시너지가 나온다라는 청사진도 그동안에 있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조금 더 짚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영일만 항이 이제 우리 동남권에 지금 가장 부산항 빼고는 큰 항으로 그렇죠. 개발할 수 있는데 이제 네. 복합 물류 센터를 함으로써 이제 대구 경북권에 물동량이 전부 다 오고 또 물류비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같이 영일만 대교와 같이 복합 물류 단지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영일만 항이 발전되고 또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배가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오지 배가 안 들어오니까 전부 다 물동량이 부산으로 가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일만 대교 건설 그리고 뭐 영일만항 활성화와 함께 또 포항이랑 강릉을 잇는 동해 중부선 전철화에 대한 공약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광역 교통망을 확충시키려는 그 열심히 하려는 의지가 보이는데 이렇게 광역 교통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좀 있을까요? 또 어떤 효과를 좀 가져올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포항이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오지입니다. 대각선으로 가장 멀리 위치이기 때문에 교통이 불편하면은 포항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항만이라든지 고속도로 영일만 대교까지 놓으면은 그런 부분은 되지만은 이제 철도가 안 들어오면은 물류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동해 남부선, KTX, 동해 중부선 전부 다를 전철화해가지고 철도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물류비라든지 물류비 절감이라든지 그다음에 관광객 이런 증가를 하려고 이제 전철화 사업을 공약으로 한 것입니다. 제가 포항에 온 지 한 15년쯤 된 것 같아요. 사실 그때는 대구 포항 고속도로가 아마 초창 얼마 안 됐을 때거나 뭐 이랬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포항을 찾는 것도 좀 힘들었고 포항에서 어디를 뻗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광역교통망을 이제 확충하겠다라는 얘기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일단 이동 시간도 단축이 될 네. 거고 단순히 물류의 이동만이 아니라 사람의 네, 사람의 이동도 이동. 가능해진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이렇게 포항을 찾았을 때 또 이런 공약을 내세웠어요. 철강도시 포항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다른 기술 산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계신 걸까요? 우리나라는 이제 산업 국토 면적이 좋기 때문에 네. 어느 지역에 특화를 시켜야 되는데 전부 다가 다 하려고 합니다. 어느 산업이 잘 되면은 저도요. 네, 저도요. 네, 다 하려고 그렇죠. 합니다. 네. 그래 하면은 우리가 경쟁하다가 다 도태되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반이 잘 돼 있는 포항에다가 집중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지만 이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산업이 세계적인 산업으로 성장을 하지 우리 내국에만 팔아가지고는 그 산업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윤석열 당선자께서 포항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또 드리겠습니다. 강력하게 포항 오셨을 때 말씀을 하시던가요? 네. 들으셨습니까? 네, 들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취조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약간. 그리고 이 포항의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이 차세대 배터리 산업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네. 지금 배터리가 전부 다가 지금 리튬 이온 배터리거든요. 네. 그건 이제 약간 액체에서 이제 겔 타입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이제 폭발이 많이 되고 화재가 나지 않습니까? 화재를 방지하려면은 전고체 배터리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은 우리 방사선 과습기를 이용해 가지고 신물질을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개발이 된다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개발이 된다면은 아마 우리 K 배터리에서 포항이 가장 발전된 도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도비 그리고 시비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사실 국비가 좀 받아줘야 탄력을 받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를 좀 해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되는데 밀어줘야 됩니다. 네, 좋습니다. 뭐 더불어서 바이오 헬스케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늘 그 얘기했었잖아요. 연구 중심 의대 유치에 대한 네. 얘기. 요거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요거에 대한 말씀도 분명히 있으셨고 공약에도 들어가 있어요. 네. 그 지금 일반 의대라 하면은 의사를 이제 배출하는 의대고 우리 네. 연구 중심 의대는 의사 과학자를 양성해 가지고 어떤 신약이라든지 또 신약 개발해서 임상 실험이라든지 이런 그 연구 중심으로 하는 의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가 포항시에서 주력으로 하고 있고 당선인께서 함께 하자고 했던 바이오 헬스케어과 또 포스텍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식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포항 공대 포스텍은 아마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아마 우리나라의 최고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 기술 분야하고 의료 분야가 융합된다면은 우리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그 바이오라든지 헬스케어 이런 부분이 아마 선도적으로 우리가 세계 시장에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이오 산업이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데 어떤 좀 새로운 것들이 탄생할지 좀 기대가 되네요, 이 부분은. 자, 그리고 이 포항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하나 있죠. 빨간 모자. 해병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윤석열 당선인이 해병대를 독립시켜서 4군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말씀을 또 하셨어요. 이 공약에 대해서도 조금 자세히 좀 알려주시죠. 조금 전에 우리 그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포항은 해병대가 있어가지고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해병 장병들이 나와서 전부 다 봉사해주고 다 하지 않습니까? 정말 고마운 해병대인데요. 지금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위협도 많이 받고 있고 또 주변국들은 그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해병대 전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국가에 헌신하도록 또 하려면은 또 사기를 높여줘야 되거든요. 지금 2019년도에 군 인사법이 개정돼 가지고 사성 장군이 해병대 사령관을 맡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사군 체제로 해병대의 모토는 포항입니다. 그런데 해병대 사령부는 경기도 화성에 있습니다. 네. 이런 사령부도 포항으로 반드시 또 이전하는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사군 체제 가면은 본거지에 있어야지 그 경기도 화성에 있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도 사군 체제로 가면서 포항에 유치하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명실상부한 해병대 도시로 네. 만들게끔 또 그에 따른 수많은 장병들이 내려오고 면회객들이 찾아오고 네. 그걸 지역사회에서 선순환시키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포항에 가면은 오천 쪽에 가면은 도로명도 해병대로가 있습니다. 제가 해병로에 살고 있습니다. 네. 오천에. 아, 제 집 옆이 해병의 거리입니다. 네. 제가 맨날 거기서 밥 사 먹고 술 사 먹고 해병들과 인사하고 있습니다. 좀 줄이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해병. 네. 근데 귀신 잡는 거 못 봤어요. 귀신을 쫓아내죠. 뭐. 맞네요. 네. 아니, 혹시 의원님 해병대 출신이십니까? 저는 해병대에서 특례 교육을 3주 받았습니다. 저는 방위산업청에서 군면제 받았습니다. 너무 해병을 하시길래 해병인가 했습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좀 한 가지 말씀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얼마 전부터 있었던 우리 지역의 가장 뜨거운 이야기, 이슈. 포스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마 1년 동안 우리 포항 시민들은 이 포스코가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지역이 어떻게 남아 있을 것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합의서까지는 나왔는데 그 이후의 방향에 대해서 못 들으셨던 분들에게 다시 한번 좀 상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포스코가 지금까지 포항에 많은 협력 사업을 하면서 잘해왔어요. 근데 네. 이번에 저 지주사를 만들면서 어떤 이제 문제가 야기됐는데 지난번에 이제 뭐 관련되신 분들이 합의를 다 했어요, 그죠? 그러면 합의했으면은 뭐 강제 규정은 없다지만은 그래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지 포항에서 그 포스코가 다시 한번 포항을 위한다는 마음을 시민들이 갖지. 그 약속이 아마 내년 주총까지 안 지켜진다면은 또 포항 시민들이 또 실망도 하고 또 어떤 반응을 보이리라는 것은 포스코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저는 간곡히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새로운 우리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사실 이야기만 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우리 지역에 생긴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면서 이게 될까? 이렇게 말만 하고 또 지켜지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걱정하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혹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많을 겁니다. 지금까지 뭐 약속을 많이 안 지켰던 정치권이 많았으니까요. 그렇지만은 좀 다를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정치권에 들어온 지가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항상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이고 또 이번 정권 창출의 중심에는 경북, 대구가 있습니다. 이쪽 공약을 안 지켜주면은 앞으로 우리 보수 정권의 어떤 중심축이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법부에 계시는 국회의원들, 그다음에 우리 지방 정부의 도지사, 시장, 군수, 우리 뭐 시의원, 도의원 이런 분들이 합심해가지고 반드시 지킬 수 있도록 투쟁도 하고 안 해주면은 당에 투쟁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선거에서 또 우리 도민들께 다시 우리 좀 뽑아달라 할 수 있는 거지. 이런 약속을 안 지킨다면은 도민들께 어떻게 다시 또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우리 정치권에서 좀 인수위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인수위 때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런 마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고요. 사실 뭐 선거대책위원회 상임 부위원장으로 열심히 뛰었지만 경상북도 의원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또 거기에는 민주당 의원도 있으실 거고 네. 뭐 또 무소속 의원도 있으실 거고 네. 승리는 했지만 지금부터 또 다른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협치, 대화, 소통. 국민과의 소통도 있지만 당대당의 소통, 잘 합의해서 우리의 미래를 좀 만들어 달라 이런 차원에서도 꼭 당부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거든요. 싸우는 거 그만 보고 싶거든요, 우리는. 그렇죠. 네. 이 대한민국 정치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싸움하는 정치로 갔는데 우리 경북도에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지금 뭐 사실상 뭐 우리 국민의힘 다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현재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수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치권도 서로 협력하고 정책적으로 따질 건 따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서로 자리를 위해서 자기 진영을 위해서만 싸우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는데 우리 지방부터 다시 한번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열심히 달려와 주셨어요. 사실 조금 강하게 질문을 드리기도 했는데 잘 받아주셨거든요. 혹시 마지막으로 조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지금 딱 해주시면 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이제 개표 결과를 보면은 역시 보수의 심장인 경북하고 대구에서 많은 득표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높은 득표만 가지고 가고 우리를 소외를 많이 시키고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낙후되고 소외된 우리 경북을 행복하게 좀 윤석열 당선자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이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을 좀 정상화시키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더 크고 무거운 책임감이 있겠지만은 대한민국을 살리고 하는 길에 우리 도민들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선출된 권력은 선출이 됨으로써 힘이 생기는 게 아니라 선출이 된 분에게 힘을 모아줘야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그 변화된 모습을 저희도 열심히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말씀하셨지만 대접전이었잖아요. 네. 그만큼
두 후보의 공약이 다 많은 분들의 마음에 이렇게 흔들림을 줬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물론 윤석열 당선자가 당선이 됐고 이 공약들을 잘 지켜주기를 바라지만 서로 진짜 마음을 좀 합쳐서 좀 좋은 모습으로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길을 같이 걸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싸웠으니 또 제대로 또 화해하고 협치해야겠죠. 역대급 비호감 선거였다라는 말을 너무 자주 들어서 제발 5년 후에 또 공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야 역대급 호감의 공약들이 이루어졌구나 이런 말들로 좀 우리가 하루하루 채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또 우리 경북도를 위해서도 그렇고 또 지역구가 우리 포항이시잖아요. 우리 포항을 위해서도 앞으로도 열심히 띄워주시길 바라겠고요. 이 공약들 저희가 다 지키고 있을 겁니다. 요거 어긋나면은 그때그때 보자. 전화드리고 예,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무겁게 하시고요. 네. 더욱더 열심히 띄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